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주말입니다, 주말. 오늘은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죠. 대장동 분양업자, 남욱 김만배 측에 43억 줬다. 보시면 그래, 오늘 오전 5시에, 기사가 떴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또 다른 사업자 성남시장 재선 인허가 로비에 쓰였다고 들어 남욱 사업비로 썼다. 이재명 측 허무맹랑한 얘기 사실무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5개 지구 아파트 분양을 담당했던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가 2014년 초부터 2015년 3월까지 남욱 변호사 등에게 43억을 건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검찰은 43억 원 중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건넨 돈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이후 전달된 돈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는 대장동 사업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이 씨의 계좌 내역 등을 확보해 이 씨에게서 나온 43억 원이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 쪽으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쇼핑백에 담아 남욱 씨 등에게 전달하거나 김만배 씨 주변 인사 계좌로 송금했다고 한다. 이 씨는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박영수 전 특검의 친척이기도 하다. 검찰은 실제 그 돈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 캠프 또는 정관계 인사에게 유입됐는지를 쫓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뭡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소환 조사가 돼야 되잖아요. 이재명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진술이 나왔으면. 근데 지금 소환뿐만 아니라 전혀 움직임이 없죠.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4월 공사를 나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가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자 7월 공사에 복귀한 것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냥 솔직히 이거, 얘기를 더 이상 할 건 없죠. 윤석열이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뭡니까? 견적이 딱 나온다고 했잖아요. 표현을 딱 정확하게 그렇게 했잖아요, 윤석열이. 아니, 윤석열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매 했던 게 이런 것들을 다뤘지 않습니까? 경제사범, 그 다음에 정치 쪽의 권력자들, 뇌물이나 이런 수사들. 윤석열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워낙 많이 다루고 많이 잡아 넣어봤기 때문에 딱 얘기만 좀 들어봐도 딱 이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거죠. 그래 바로 대답한 게 견적이 다 나왔다. 저기 견적이 나왔다는 얘기가 뭡니까? 관련된 놈들, 너는 몇 년, 너는 몇 년, 이런 것까지 다 머릿속에 다 이 계산이 다 돼 있다는 얘기죠. 유 씨는 2013년 남욱 변호사 등에게 3억 5,2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있다. 유 씨 공소장에 따르면 유 씨는 2013년부터 남욱 일당과 유착된 상태였다. 다만 검찰은 43억 원이 당시 유 씨 등에게 전달된 지분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와 김만배 씨는 검찰에서 로비가 아닌 사업비로 썼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선거철마다 나오는 허무맹랑한 얘기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씨가 조달한 43억 원 중 20억 원을 대여해준 토목건설업체 나모 대표에게 화천대유가 나중에 100억 원을 지급한 이유도 규명하고 있다. 이 100억 원은 애초 대장동 토목공사 사업권이 다른 업체로 넘어가면서 나 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준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로비의 내막을 알고 있던 나 씨의 폭로를 막으려는 차원에서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17일과 18일 이틀 연속 이 씨를 포함해 소환해 43억 원을 둘러싼 보강수사를 벌였다. 이 정도쯤 되면은 이재명이도 소환이 돼야죠. 근데 전혀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유튜브는 어디 참 보면 스모킹건이 나왔다 해가지고 이재명이
학교 가고 후보 교체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보다시피 이게 오늘 새벽에 나왔죠. 벌써 이제 그 기사가 나온 지가 벌써 뭐 17시간, 18시간 이렇게 돼 가는데 특별하게 뭐 대대적으로 막 떠들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계속 뭐가 나와도 뭐 이재명이가 소환을 되거나 구속이 되거나 뭐 교체가 되거나 하는 일은 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뭐 있으나 없으나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처음에 이제 이 사건 터졌을 때 그 곽상도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그게 뭐 성과급으로 뭐 정당하게 받은 거라고 하는데 곽상도 얘기는 뭐 진짜 허무맹랑한 소위 말해서 개소리죠, 개소리. 그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이걸 만약에 제대로 만약에 탈탈 털면 현재 여야를 불문하고 아마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연루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윤석열 캠프에 가 있는 사람 중에서도 아마 제대로 탈탈 털었을 경우에 몇 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들, 그냥 여당만의 문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확실하게 막 제대로 탈탈 털자고 얘기를 못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뭐 이런 사건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제가 보기에 어쨌든 현재 윤석열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왔듯이 뭐 대장동뿐만 아니고 백현동 무슨 또 어딥니까 뭐 계속 이거 제대로 틀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분명히 여야를 불문하고 이 돈과 관련돼서 커넥션이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뭐 특검하자 뭐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일단은 어제 이제 특검을 받아들이겠다고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제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봐요. 계속 우기다가 이제 검찰 조서에서 이렇게 이제 적혀 있으니까 진술이 나오니까 뭐 얘기가 흘러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시간도 벌어야 될 겸 시간도 벌어야 되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특검 얘기를 받아들인다고 한 거죠. 그러면 대승적 차원에서 받은 게 아니고 어차피 특검 뭐 하겠다고 해가지고 여야 논의를 하고 하면은 어차피 특검 임명하고 하는 데까지 뭐 어차피 또 최소한 한 2달 정도 걸릴 거잖아요. 그럼 뭐 12월, 1월 다 보내고 뭐 대선 한 달쯤 전에야 뭐 특검이 도입이 되겠죠. 그러면 뭐 어차피 제대로 수사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 휴보 기체 그 부분도 될 수가 없는 게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대로 만약에 후벼파면 뭐 민주당은 어차피 그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후보인 이재명만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아닐 거라는 거죠. 민주당은 뭐 어쨌든 제가 보기에 뭐 거의 전원이 다 이제 여기에 연관돼 있을 거고 지금 이재명 캠프에 있는 모든 거 뭐 어차피 뭐 당 자체가 지금 이재명으로 지금 이재명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단 한 놈도 예외 없이 연루가 되어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분명히 상당수가 분명히 연루가 되어 있을 거예요. 곽상도 같은 그런 경우들이 경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일단은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막 피 터지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어차피 이거는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이 이제 집권을 하고 난 이후가 돼야만 제대로 수사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야 어차피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고 완벽하게 도려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뭡니까 윤석열 쪽의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결국에는 윤석열의 의도대로 지금 거의 좀 마무리돼 가고 있잖아요. 처음에 윤석열이 뭐라고 했습니까? 최종 후보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선대위는 소수 정예가 하게 되면 독재로 흐르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더 넓게 가져가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이준석이, 김종인이 목리를 부리고 깽판 치고 막 그래 했는데, 결국에는 윤석열이 처음 의도했던 대로 결론이 지금 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의도가, 윤석열의 그런 의도가,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말하듯이 온갖 차탄이 다 모여들었잖아요? 윤석열이 왜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하고도 이제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어차피 다 썩었잖아요. 다 썩었잖아. 여고야고 할 거 없이. 소위 지지한다는 지지자들 자체도 솔직히 다 썩었잖아요. 썩었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철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마인드,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썩은 건 맞아요. 이전에 보면 무슨 곽상도를 쉴드 쳐주는 발언들을 하고, 결국에는 보면 곽상도가 박근혜 정권 초기에 민정수석했던 놈이잖아요. 그딴 놈을 민정수석으로 앉히는 수준이 박근혜 수준이에요. 박근혜 수준. 그러니까 박근혜는 탄핵당하고 조작질에 탄핵당하는 게 너무도 당연했던 거야. 근데 아직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특정한 부류들이 제법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풀에다가 온갖 놈들 다 담아놓고, 그 중에서 그나마 좀 쓸모 있는 인물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소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선대위를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때까지의 윤석열의 어떤 말이라든가, 행보를 보면, 딱 한 가지. 새 판을 짜겠다는 건 분명해요. 새 판을 짜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온갖, 이때까지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행사가 꽤나 했던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한 방에 날려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제가 보기에도 그거 아니면 솔직히 우리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윤석열이가 제가 평가하기로는 그래요. 이순신보다 더 뛰어난 전략가고 치략가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윤석열이 보고 정치 초본이 순진하다느니 이런
아니면 아직도 음모론에 기대가지고 코인팔이 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분명한 거는 윤석열의 목표는 제가 판단하건대 리셋 코리아라고 생각을 해요. 리셋 코리아.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그 선대위 구성이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위 보수 우파 쪽에서는 작탕이다 하면서 막 뭐 빨갱이도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뭐 이게 우파냐 막 보수 우파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저쪽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죠. 윤석열이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는 이념으로 갈라진 나라를 합쳐야 통합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상황만 보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발점이 지금 이 선대위 구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말씀드린 대로 싹 다 뭐 어차피 이 대장동 이거 이렇게 터져도 어차피 이재명은 구속 안 되죠. 소환도 안 될 거예요. 왜냐 일단 1차적으로 이재명만 아까 말씀드린 도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이 다 걸려들고 지금 요 야당 쪽에서도 상당 부분이 걸려들 게 어떻게 보면 뻔하기 때문에 말만 요란했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뭔가 결론이 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대선 전까지는.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이 집권하고 그러고 나서 제대로 수사가 되고 할 거니까 제발 뭐 후보가 교체가 된다. 그 얘기하니까 아직도 여야 후보를 다 교체해가지고 무슨 뭐 홍준표하고 뭐 이낙연이가 붙는다는 등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놈들이 아직도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뭐 그래서 그런지 뭐 제가 어젠가 얘기 듣기에 뭡니까 유승민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캠프가 해산된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해산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뭔가 지금 노림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기가 찰 노릇. 그리고 오늘 제가 보기에는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특히 뭡니까 최재형이니 무슨 뭐 안상순이 뭐 이런 솔직히 쓰레기들이죠. 쓰레기들이 막 윤석열 지지한다고 이제 또 몰려들죠? 그것들이 쓰레기들이지 뭡니까? 그것들이 쓰레기들이지. 계속 간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유승민이 홍준표 쪽에서 계속 간보고 있다가 이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거 뭐 방법이 없다. 이 생각이 들었겠죠. 파리 때죠, 파리 때. 진짜 이준석이가 그 말은 잘한 거는 맞아요. 파리 때는 맞아요, 파리 때. 특히 지금 이렇게 막차 타고 들어오는 것들. 제가 기대를 하는 거는 뭐 기존 정치권에 기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2018년 봄에 지금의 대선 구도를 나한테 얘기해줬던 다대포에 있는 그 형님도 그렇고 그 형님이 윤석열의 이런 어떤 사람 됨됨이를 보고 저한테 이 얘기를 해. 대선 판도를 이렇게 예측해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다 맞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뭐 윤석열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갸웃거린다든지 그런 거 보면 참 한심할 뿐이죠. 아무튼 아무리 이런 기사가 뜨고 해도 후보가 교체된다거나 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냥 이 상태로 내년 봄까지 가서 대선을 치르고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겨가지고 그 힘으로 모조리 정치판을 갈아엎을 거라는 거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좋은 마음 되십시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